변신, 지은이는 프란츠 카프카입니다.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활 모양의 각질로 나뉘어진 불룩한 갈색 배가 보였고 그 위에 이불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듯 간신히 걸려 있었다. 그의 다른 부분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 맥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찌 된 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이불을 떨치는 것은 아주 간단해서 숨을 쉬어 배를 조금 부풀리자 이불은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은 힘들었는데 특히 그의 몸이 워낙 심하게 넓적했기 때문이었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팔과 손이 필요할 텐데 그에게는 그 대신 끊임없이 가지각색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그가 제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작은 다리가 있을 뿐이었다. 저 안에서 뭐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오른쪽 옆방에는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에게 알리려고 소리쳤다. 오빠, 지배인이 와 있어요. 알고 있어. 하고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목소리를 도둘 엄두는 내지 못했다. 아버지가 왼쪽 방에서 말했다. 그레고르야, 지배인님이 오셔서 내가 왜 새벽에 기차로 떠나지 않았는지 물으신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구나. 너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 문 좀 열어라. 드디어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레고르가 아직 어려운 움직임에 골몰하여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 벌써 그는 지배인이 커다랗게 오 하고 토해내는 소리를 들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쳐다보다가는 그레고르에게로 두 걸음 오더니 사방으로 둥그렇게 펼쳐진 치마 한가운데로 힘없이 쓰러졌고 얼굴은 가슴에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레고리는 날마다 음식을 받아 먹었다. 부모님과 하녀가 자고 있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점심을 먹은 뒤였다. 그때면 부모님이 또 잠깐 잠을 자고 하녀는 누이 동생이 뭔가를 사러 보냈기 때문이었다.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시절이, 적어도 그런 빛을 띠고는 되풀이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레고르가 돈을 많이 벌어 온 식구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감당하기도 했건만 말이다. 사람들이 익숙해졌던 것이다. 식구들이나 그레고르 역시도 식구들은 돈을 감사하게 받았고 그는 기꺼이 가져다 주었으나 특별한 따뜻함은 더 이상 우러나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방을 말끔히 치워버렸다. 그가 아끼던 모든 것을 그로부터 앗아갔다. 가정부는 늘 아침 저녁에 잠깐씩 문을 조금 열어 그레고르를 들여다보기를 거르지 않았으니 처음에는 이리 와봐 새똥구리야 라느니 이 늙은 새똥구리 좀 봐라 따위에 자기 딴에는 친절하다고 여기는 말을 해가며 자기한테로 오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렇게 말을 걸면 그레고르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하고 누이 동생이 서두를 떼며 손으로 탁자를 쳤다. 이렇게 계속 지낼 수는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혹시 알아차리지 못하셨대도 저는 알아차렸어요. 저는 이 괴물 앞에서 내 오빠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겠어요. 저희가 100번 오라 하고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다. 그때까지도 충분히 숨을 돌리지 못한 어머니는 눈으로 갈피를 못 잡는 표정을 보이며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를 죽여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누이 동생이 소리쳤다. 내보내야 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그럼 이제 어쩐다?
자문하며 그레고리는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곧 그는 자기가 이제는 도무지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그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데 대한 그의 생각은 아마도 누이 동생의 그것보다 한결 더 단호했다.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칠 때까지 그는 내내 이런 텅 비고 평화로운 숙고의 상태였다. 사위가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그는 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가 자신도 모르게 아주 힘없이 떨어졌고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약하게 흘러나왔다. 이른 아침 가정부가 왔을 때 그녀는 늘 그러듯이 잠깐 그레고를 들여다보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연히 길다란 빗자루를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으로 문에 선 채 그레고르를 간지려 보려 했다.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자 그녀는 화가 나서 그레고르를 약간 찔러보았는데 아무런 저항 없이 있던 자리에서 밀려가는 것을 보자 비로소 그녀는 주의 깊게 보게 되었다. 곧 진상을 알아차리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고 혼자 나직히 쇳소리를 냈으나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고 침실의 문을 획 열어 젖히더니 어둠 속에다 대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보세요. 이게 되졌어요. 저기 누워 있는데요. 아주 영 되졌다니까요.